엉뚱이의 엉뚱한 수학 이야기. 복잡해 보이는 것의 구조. 3차, 4차 방정식. 안녕, 다시 만났어. 여기 이 거리 처음 오면 되게 복잡해 보여. 간판도 많고 사람도 많고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 느낌? 근데 오래 보다 보면 구조가 보여. 식당 골목, 옷가게 골목, 카페 골목. 사실 층층이 나뉘어 있거든. 복잡해 보이는 것도 사실 안에 구조가 있어. 오늘 만날 3차, 4차 방정식이 딱 그래. 복잡해 보이는 그 덩어리 안에 사실 우리가 이미 아는 구조가 숨어 있어. 3차 방정식의 역사는 수학 역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 중 하나야. 고대부터 수학자들은 2차 방정식은 풀었어. 근데 3차는 달랐어. 수백 년 동안 아무도 일반적인 풀이법을 찾지 못했거든. 그러다 16세기 이탈리아에서 드디어 균열이 생겼어. 니콜로 타르탈리아가 3차 방정식의 풀이법을 발견했어. 근데 비밀로 했어. 수학 경시대회에서 써먹으려고. 그런데 카르다노라는 수학자가 타르탈리아를 찾아가서 부탁했어. 절대 공개하지 않겠다고 맹세할게. 그 풀이법을 알려줘. 타르탈리아가 믿고 알려줬어. 근데 카르다노는 나중에 타르탈리아보다 먼저 그 풀이법을 발견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됐어. 약속은 깼지만 책에서 타르탈리아의 공을 인정했어. 그래도 공식 이름은 결국 카르다노의 공식이 됐지? 그 책이 바로 1545년 아르스 마그나야. 그 싸움의 결과로 3차, 4차 방정식의 풀이법이 세상에 나왔어.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 19세기 20살의 갈로아가 이걸 증명했어. 5차 이상의 방정식은 사칙 현상과 거듭 제곱근만으로 표현되는 근의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풀이법을 찾은 게 아니라 풀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 거야. 갈로아는 이 발견을 남기고 20살의 결투로 세상을 떠났어. 수학 역사에서 가장 짧고 강렬한 삶 중 하나야. 3차 방정식을 처음 보면 이런 느낌이야. 크고 낯선 덩어리,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근데 핵심 질문은 하나야. 이 덩어리 쪼갤 수 있어? 3차식을 인수분해하면 1차식 하나와 2차식 하나의 곱이 돼. 그 순간 이미 아는 세계로 돌아오는 거야. 1차식에서 근 하나, 2차식에서 근 2개.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그 방법으로. 줄기 하나를 잘라보면 안에 구조가 있잖아. 3차 방정식도 똑같아. 겉은 하나의 덩어리인데 인수분해로 잘라보면 안에 2차 방정식이 들어있어. 4차 방정식은 한 번 더 잘라 2차식 2개의 곱으로 쪼개지거나 2차 방정식으로 치환해서 풀 수 있어. 결국 3차든 4차든 안에 있는 건 우리가 이미 아는 것들이야. 지층을 봐. 겉에서 보면 그냥 절벽이야. 근데 단면을 보면 층층이 시대가 다른 역사가 쌓여있어. 3차 방정식을 읽는 것도 이거랑 비슷해. 인수분해로 한 겹 벗기면 1차식 하나가 나와. 거기서 근 하나. 한 겹 더 벗기면 2차식이 나와. 거기서 근 2개. 3차 방정식의 근이 최대 3개인 이유가 바로 이거야. 층이 3겹이니까. 천문학자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일해. 별에서 오는 복잡한 빛 신호를 그냥 보면 뭔지 모르겠어. 근데 그 신호를 성분별로 분해하면 별의 온도, 성분, 나이가 다 읽혀. 복잡한 하나를 쪼개서 읽어내는 거. 3차 방정식을 푸는 것과 같은 논이야. 자동차 엔진 설계에서도 3차 방정식이 나와. 연료가 폭발할 때 압력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그 곡선이 3차 함수로 표현돼. 어느 순간에 압력이 최대가 되는지, 엔진이 언제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 그 순간이 3차 방정식의 근이야. 해양공학에서도 3차 방정식을 써. 바다의 파도는 사실 여러 파동이 겹쳐진 복잡한 신호야. 그 파동을 수학적으로 분해하면 각각의 성분이 나와. 항구를 설계할 때 어떤 파도 높이에서 구조물이 위험해지는지 그 임계점을 3차 방정식으로 계산해. 약학에서도 나와. 약을 먹으면 혈중 농도가 올라갔다가 내려가잖아? 그 곡선이 3차 함수로 표현될 때 농도가 치료 효과를 내는 구간의 시작과 끝, 그게 3차 방정식의 근이야. 약을 언제 먹어야 하는지, 얼마 간격으로 먹어야 하는지가 이 계산에서 나와. 처음에 이 거리 복잡해 보인다고 했잖아? 근데 구조를 알고 나면 달라져. 복잡한 게 사라진 게 아니야. 복잡함을 읽는 눈이 생긴 거야. 밤하늘도 그래. 처음엔 그냥 많은 별이야. 근데 구조로 읽으면 별자리가 보여. 수학도 마찬가지야. 3차 방정식이 복잡해 보이는 건 아직 그 안의 구조를 읽는 눈이 익숙하지 않아서야. 쪼개는 눈이 생기면 복잡한 것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 수학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거야. 복잡해 보이는 것 안에 구조가 있어. 그 구조를 읽는 눈,
그게 3차, 4차 방정식이 우리한테 주는 선물이야. 다음 시간엔 연립 2차 방정식으로 넘어갈 거야. 이번엔 두 개의 조건이 동시에 만족되는 지점을 찾는 이야기야. 복잡한 것을 쪼개는 눈을 갖게 된 여러분이 다음엔 또 어떤 걸 다르게 보게 될지 기대돼. 다음 시간에 만나자. 안녕! 복잡해 보여? 그게 다야? 처음 보면 막막하지 당연하지 3차 방정식 나오면 당황하지 근데 있잖아 잠깐만 봐봐 이거 사실 네가 아는 거야 껍데기만 낯선 거야 안에는 중학교 때 그 녀석 한 번만 잘라보면 다 나와 다 나와 안에 구조가 있어 겁먹을 거 없어 1차 하나 2차 하나 그게 전부야 복잡한 척하지만 사실 별거 아니야 눈 뜨면 보여 안에 구조가 있어 가루 달려는 비밀로 했고 가루 단어는 그걸 가로챘어 가루 안은 한계를 증명했어 그것도 수학이야 대단하지 지층도 별하늘도 엔진도 것만 보면 다 복잡해 근데 잘라보면 펼쳐보면 다 나와 다 나와 안에 구조가 있어 겁먹을 거 없어 1차 하나 2차 하나 그게 전부야 복잡한 척하지만 사실 별거 아니야 눈 뜨면 보여 안에 구조가 있어 수학이 어렵다고? 눈이 아직 안 뜨인 거야 낯선 게 나타나면 겁먹지 말고 잘 와봐 다음엔 또 뭘 잘라볼까 기대돼 진짜로 엉뚱이는 다음에 또 올게 안녕 수학은 세상을 보는 안경이야. 다음 시간에 또 만나.